110여 년 전 척박한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구령의 열정을 품고 심었던 나무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종교교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과테말라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유광수 윤영숙 선교사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사역에 지친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에 온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조선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한 그의 선교 정신이 그대로 담긴 예술 작품이 만들어져 눈길을 끕니다. 윤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최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본 언더우드 선교사는 복음이 무성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미국에서 둥근잎 느티나무 2그루를 가져와 옮겨 심었습니다. 그중 양평동 교회 앞에서 100년 넘게 자라던 나무가 지난 2015년 마지막 잎새를 떨어뜨리고 고사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류영모 목사는 나무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그분의 선교 열정, 한국 교회에 이렇게 큰 나무가 되기를 기대했던 그분의 마음을 담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나누게 된 겁니다. 4년여간 건조와 제작 과정을 거친 언더우드 나무는 말씀이 담긴 조각작품과 기도비, 성찬상, 십자가 등 수십 개의 예술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잔가지 하나, 썩은 밑둥 하나 버릴 수 없어 아이디어를 모아 작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언더우드의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나누어져서 이제는 한국교회도 지금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은 이 나무 성구를 보면서 언더우드의 그 열정이, 기도가 다시 한번 온 한국 땅에 나누어지기를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소망 교회 앞엔 다시금 작은 둥근잎 느티나무 1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4년 전 고사한 나무에서 자라난 새순을 옮겨 심은 겁니다. 작은 새싹처럼 보이지 않던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될 것이라 믿었던 언더우드 선교사. 류 목사는 작품에 담긴 언더우드 선교사의 열정이 한국교회에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과테말라에서 20여 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유광수 윤영숙 선교사인데요. 선교사 부부는 공립학교의 종교교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과테말라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광수 윤영숙 선교사는 과테말라 시티에 인접한 비아누에바라는 도시에서 거리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변화되자 인근 학교들에서 찾아와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나중엔 입소문이 퍼져 문교부가 전국 공립 초중등학교에 도덕교과로 성경을 가르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200여 개 학교, 15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미국 한인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선교협력위원회가 조직됐습니다. 회장을 맡고 있는 한재용 목사는 과테말라에 일어난 변화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사모의 역할은 목회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역으로 지친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오륜교회가 목회자 사모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축제회장 사모 리조이스를 진행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대란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엔 전국교회에서 500여 명의 사모가 참여했습니다. 행사 둘째 날에는 김진규 감독의 드로잉쇼가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 그려지는 한 폭의 그림과 함께 김 감독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이 어우러져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댄스 테라피, 힐링 아트, 부부 갈등 해결 방법 등 다양한 선택 특강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 공연, 강의, 찬양 콘서트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돼 사모들의 쉼과 회복을 도왔습니다. 한편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사모 리조이스는 사모의 정서적, 관계적, 영적 회복을 위해 2007년 시작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의 한 대형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헬리콥터로 약 3만 개의 계란을 뿌리는 이벤트를 벌여 화제입니다. 메트로 커뮤니티 교회는 지교회 교인들과 함께 2년째 이스터 에그 드랍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벤트 운영 책임자는 3만 개의 계란을 증정하겠다는 교인이 있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데타로 수단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지원하는 릴리즈 인터내셔널이 기독교 소수자들을 상대로 한 박해의 역사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단은 지난 18일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이 30년 만에 독재 권좌에서 물러난 뒤 사회 전반이 불안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 단체 대표 폴 로빈스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제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격변이 더 위대한 종교 자유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치 경력이 전무한 코미디언 출신 유대계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7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이로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자신이 주역을 맡은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일약 대통령까지 오르는 신화를 쓰게 됐습니다. 때묻지 않은 정치인에 대한 갈망이 높은 가운데 젤렌스키의 정치 무경험은 오히려 장점이 됐습니다. 젤렌스키는 내달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5일 회담할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 회담이 푸틴과 김정은의 첫 번째 접촉이며 이달 상반기에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이후 김 위원장의 첫 외국 방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와 외교적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은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의 극동 연방대학에서 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반트럼프 성향인 뉴욕타임스를 향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공격하는 등 미 주류 언론을 향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특검 보고서 공개 이후 미 언론이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를 펴자 맞불 작전을 펼쳐 포스트 특검 정국의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폭풍 트윗을 앞세워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CNN과 MSNBC 등의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창선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59곳이 이자도 못 갚는 신세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최근 매각이 결정된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한국전력과 현대중공업 등 59개 기업의 이자 보상 배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작으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다는 뜻입니다. 채권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좀비 기업도 16곳으로 전년 대비 3곳이나 늘었습니다. 400년 전 한문으로 기록된 홍길동전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홍길동전의 작자는 허균이 아니다를 펴낸 이윤석 전 연세대 교수는 조선 중기 문신인 황희로가 쓴 홍길동 일대기 노역전을 지소선생 문집에서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교수는 한글 소설 홍길동전은 세상에 떠도는 홍길동 이야기를 바탕으로 1800년 무렵 알 수 없는 어떤 작가가 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처의 전일제 상용직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는 1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하위임금 구간에 속했던 노동자들이 중위임금 수준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 배달용 오토바이가 전기 이륜차로 바뀌게 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관련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기 이륜차 구매 비용의 3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와 피자헛, 교촌치킨이 참여하고 배달업계에선 배민라이더스, 구름, 바로고가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올해 안에 전기 이륜차 1,050대를 우선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배달용 오토바이 10만 대 전량을 전기 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시와 종교계가 봄철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사랑 천사 캠페인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엔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등 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단체들은 종교계가 연합해 한국 사회 자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를 예방했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남북 간 종교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도록 교회협이 경험을 살려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를 방문해 탈북민 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한 장총은 암으로 투병하는 3명의 탈북민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장총 송태선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길 바란다며 환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활동해온 기독연예인 박신혜 씨가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에서 올해의 셀러브리티 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아대책에 따르면 박 씨는 국내외 아동을 적극 후원하며 봉사로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